외출하셨는데요. 휴대폰 배터리가 5% 남아서 화면 위에 빨간불이 들어온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집에는 가야 하고 혹시 며느리한테 전화가 올지도 모르고 손주가 할머니하고 연락할지도 모르는데 폰이 꺼질락 말락합니다. 그때 사람 마음이요.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괜히 숨도 짧아지고요. 아이고 제발 집까지만 버텨라. 이런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눈앞에 공짜 충전선이 하나 딱 보입니다. 카페 테이블 옆에, 지하철역 벤치 옆에 누가 두고 간 것처럼 무료 충전이라고 붙어 있기도 하고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 뻔합니다. 아이고 살았다. 그 선 혹시 꽂으셨습니까? 어르신, 그거 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정말로 딱 1초입니다. 어르신이 안도하면서 그 선을 꽂는 순간 폰 안에 있는 며느리 전화번호, 손주 사진, 문자 메시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은행 앱이 열릴 실마리까지 누군가에게 넘어가는데 1초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보통 도둑이라고 하면 문 따고 들어오는 사람을 떠올리죠. 그런데 요즘 도둑은요, 칼도 안 들고 오고 얼굴도 안 보이고 목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냥 선 하나, 링크 하나, 확인 버튼 하나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조용한 도둑을 막는 법을 아주 차분하게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사기, 전화 사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충전선 문제까지. 어르신 휴대폰을 강철 금고처럼 만드는 방법을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요. 그런데 어르신, 제가 아들 같은 마음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간에 끄지 마시고 저랑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요, 문자 막는 법만 배우고 마지막에 알려드릴 충전기 비법을 놓치시면 대문은 쇠사슬로 잠가놓고 창문은 활짝 열어두고 주무시는 꼴이 되거든요. 반쪽짜리 방패는 때로는 방패가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나는 막아놨어 하고 방심하는 순간 그 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어르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 그리고 어르신의 연락처와 사진, 추억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오늘만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이 이야기는요, 바로 지난달 어느 추운 새벽 6시에 시작됐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단잠을 깨우는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제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아, 나 건강검진 결과 문자가 와서 눌렀는데 통장에 돈이 다 빠져나갔단다. 어르신, 이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잠에서 깨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입니다.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어떤 분입니까? 평생 저 하나 키우겠다고 그 추운 시장 바닥에서 손이 터지고 갈라져 피가 나도 겨울 칼바람을 다 맞아가며 야채를 팔아모은 쌈짓돈입니다. 남들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그 돈은 숫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세월이고 눈물이고 숨입니다. 저는 전직 형사였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남의 사건 해결한다고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어머니가 먹잇감이 되는 건 막지 못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뭐보다. 어르신,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둔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손이 떨려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눈이 침침해서만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놈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가족 걱정, 건강 걱정, 그 착한 마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문자 하나에 왜 흔들릴까요? 그 문자가 택배라서입니다. 건강검진이라서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급한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들이니까요. 어르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십니다. 문자 누르자마자 돈이 빠져나가더라. 그런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건 돈이 바로 안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놈들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잠복기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오면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어머니는 돈이 빠져나가기 일주일 전 무심코 그 문자를 눌렀습니다. 그때 이미 도둑, 그러니까 악성 앱이 폰 속에 몰래 들어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가장 깊이 잠든 새벽 시간, 그때 움직입니다. 지금 어르신 휴대폰 아무 일 없이 조용한가요? 안심하지 마세요. 조용한 게 더 무섭습니다. 이미 도둑이 들어와서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르신, 이제는 정말 막아야 합니다.
제 어머니처럼 피눈물 흘리지 않으시려면 독하게 마음먹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댓글창에 딱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약속 끝까지 배워서 내 돈은 내가 지키겠다는 그 비장한 다짐입니다. 자, 약속 적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어르신은 이제 자식들에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아쉬운 소리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정보는 내가 지키는 대한민국 1푸드 스마트한 어르신으로 다시 태어나시는 겁니다. 좋은 건 나눠야겠죠. 주변 친구분들도 사기 안 당하시게. 화면 아래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게 사람 한 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독 누르면 돈 나가는 줄 알고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십시오. 노년 건강 라디오 구독은 평생 공짜입니다. 10원 한 장 안 나갑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휴대폰 설정을 만지기 전에요.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악질적인 신종수법 2가지를 먼저 경고하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가만히 있다가 통장이 묶이고 내 자식 목소리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 숨 한번 고르시고요. 지금부터는 왜 당하는지부터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아까 제가 잠복기란 말을 드렸죠. 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셔서 더 크게 당하십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문자를 눌렀는데 바로 돈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그때 바로 당했구나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 놈들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느긋합니다. 왜냐면요, 급하게 움직이면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도, 통신사에서도, 가족들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놈들은 기다립니다. 어머니가 그 문자를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폰이 꺼지지도 않았고 돈이 빠져나가지도 않았고 이상한 화면이 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무 일 없네. 괜히 놀랐구나.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어르신, 도둑이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TV도 안 훔치고 금도 안 훔치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다면 그게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휴대폰도 똑같습니다. 악성 앱은 들어온 순간부터 바로 돈을 빼가지 않습니다.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생활을 지켜봅니다. 언제 잠드는지, 언제 폰을 안 보는지, 어떤 은행 앱을 쓰는지, 어디까지 인증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장 안전한 시간, 바로 새벽입니다. 왜 하필 새벽일까요? 첫째, 어르신이 깊이 잠들어 계십니다. 문자가 와도 못 봅니다. 알림이 떠도 대응을 못합니다. 둘째, 가족들도 자고 있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손주,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습니다. 셋째, 이상 징후를 알아채는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통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놈들은 조용한 새벽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르신, 지금 이 순간 휴대폰이 조용하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용한 게 더 무섭다고요? 이제부터는 아직 안 당했으니까 괜찮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사기는 당한 다음에 막는 게 아니라 당하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야. 어르신,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사람 마음을 너무 잘 아는 놈들이 사람의 약한 부분을 찌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자가 왜 하필 건강검진 결과였을까요? 어르신들, 요즘 병원 자주 가시죠? 검사도 많고 결과도 기다리시죠? 혹시 이상 있나? 혹시 큰 병은 아닌가? 그 걱정 놈들이 압니다. 그래서 택배, 건강, 자녀, 은행, 이 4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어르신의 일상과 마음을 정확히 알고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속은 게 아니라 놈들이 너무 치밀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께서 그럼 뭘 조심해야 하느냐 이렇게 묻기 전에 먼저 이 생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안 눌러. 나는 조심해. 이건요,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이 침침한 날도 있고 손이 떨리는 날도 있고 급한 전화 기다리다 실수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수해도 괜찮은 상태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잘못 눌러도 휴대폰이 주인님 이건 위험합니다 하고 알아서 막아주는 상태. 그게 진짜 안전입니다. 어르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방송은 겁주려고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드리는 방송입니다. 어머니가 우시면서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시스템 문제다.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께 그 시스템을 뒤집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르신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어르신의 배우자, 친구, 이웃, 그리고 아직 이런 걸 모르는 수많은 부모님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놈들이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아주 교묘한 신종수법 2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가만히 있다가 통장이 묶이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숨 한번 고르시고요. 다음 이야기는 조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당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게 만드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조금 섬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불안하지? 이렇게 잘못 안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가장 잘 쓰는 전략은 소란이 아닙니다. 침묵입니다. 옛날 도둑은요, 집에 들어오면 뭔가를 부숴놨습니다. 문을 따고 서랍을 뒤지고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둑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서 구석에 앉아 주인이 언제 잠드는지만 조용히 지켜봅니다. 휴대폰도 똑같습니다. 악성 앱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빼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관찰입니다. 이 휴대폰 주인은 몇 시쯤 잠드는지,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는지, 하루에 은행 앱을 몇 번 여는지, 지문 인증을 쓰는지, 비밀번호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조용히 모읍니다. 그래서 어르신 아무 일도 없네 이렇게 느끼는 그 기간이 사실은 놈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잠복기입니다.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문자를 누른 뒤 하루 이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그게 놈들이 기다리던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놈들은 왜 하필 새벽을 노릴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사람이 가장 무방비 상태입니다. 깊이 잠들어 있으면 알림도 못 보고 경고도 못 봅니다. 둘째,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모두 자고 있습니다. 셋째, 시간이 벌어집니다. 돈이 빠져나가도 아침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새벽에 움직이는 겁니다. 어르신, 지금 휴대폰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용한 게 더 위험합니다. 그럼 어르신이 미리 알아챌 수 있는 신호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들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신호들이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증상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배터리가 이상하게 빨리 닳는다. 예전보다 충전을 자주 해야 한다. 휴대폰이 가끔 뜨거워진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손에 열이 느껴진다. 광고창이 자주 뜬다. 확인을 누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뀐다. 폰이 괜히 느려진다. 버벅거린다. 어르신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오래 써서 그렇지. 요즘 폰이 다 그래.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봐. 그런데요, 이 중 몇 가지가 겹쳐서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감각, 그건 어르신의 직감입니다. 사람은요, 위험할 때 몸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아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사시면서 사람 보는 눈, 세상 돌아가는 감각 다 쌓아오셨습니다. 그걸 내가 늙어서 그래 하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감각이 어르신을 살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놈들은 어르신이 이상하다고 느껴도 아무 행동도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요? 괜히 건드리면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괜히 폰 만졌다가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그냥 참고, 그냥 넘기고, 그냥 조용히 계십니다.
그 사이에 놈들은 준비를 끝냅니다. 어르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잡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누르지 마세요. 이런 말만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실수해도 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 손이 정확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 휴대폰이 알아서 막아준다, 이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안전입니다. 다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문자는 우리 집 초인종입니다. 누른다고 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초인종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대문입니다. 놈들은 초인종을 누르게 만든 다음 대문으로 트럭을 몰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초인종을 없앨 게 아니라 대문을 쇠사슬로 잠가야 합니다. 그 대문이 바로 휴대폰 설정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 휴대폰에서 그 대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어르신 휴대폰 안에 있는 그 대문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잠그는지 아주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글씨 작으면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손 떨리면 몇 번 눌러도 됩니다. 오늘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함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방어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휴대폰을 강철 금고로 만드는 첫 번째 설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는 말만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같이 손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르신 옆에 휴대폰이 있다면 잠시 손에 들어보십시오. 안경이 필요하시면 지금 쓰셔도 괜찮습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마음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기계를 잘 몰라서 괜히 잘못 만졌다 더 큰일 날까봐 이 생각 오늘 여기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할 설정은 지우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망가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문을 닫는 겁니다. 원래 열려있던 문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뿐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톱니바퀴 모양 보이십니까? 보통 설정이라고 써 있거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걸 한번 눌러주세요. 천천히요. 눌렀으면 화면이 바뀌셨을 겁니다. 글씨가 많아서 어지러우시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세요. 그러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혹은 보안 비슷한 글자가 보일 겁니다. 그걸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화면을 아래로 아주 천천히 내립니다. 끝까지요. 그러면 기타 보안 설정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그걸 눌러주세요. 어르신, 여기서부터가 오늘 방송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지금 화면에 여러 가지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글씨 많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딱 하나만 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정확히 이 글자입니다. 찾으셨나요? 그걸 눌러주세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 앱 이름이 줄줄이 보일 겁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크롬 알록달록한 동그라미 모양입니다. 두 번째, 삼성 인터넷 보라색 지구처럼 생겼습니다. 세 번째, 내 파일 노란색 서류 가방 모양입니다. 이 세 개 옆에 스위치가 있을 겁니다. 어르신, 지금 그 스위치 색깔을 잘 보세요. 회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만약 회색이라면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아무것도 만지지 마십시오. 하지만 혹시라도 파란색이 하나도 보인다면 그건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사기꾼이 드나들 수 있는 뒷문이 열린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그 스위치를 손가락으로 톡 눌러주세요. 파란색이 회색으로 바뀌면 성공입니다. 어르신, 이 설정 하나로 뭐가 달라지느냐? 앞으로 문자에 있는 링크를 실수로 눌러도 휴대폰이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보안상 차단되었습니다. 즉, 도둑 트럭이 대문 앞에서 쿵 하고 부딪히고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르신이 아무것도 안 해도 기계가 알아서 막아주는 상태. 이게 진짜 안전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지금 어르신 휴대폰은 이미 예전보다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문 하나 닫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놈들은 다른 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속는 문입니다.
바로 택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택배 문자, 주소 수정 문자, 통관 문제 문자, 이걸 어떻게 한눈에 가짜로 구분하는지, 그리고 절대 속지 않는 생각의 기준을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숨 고르시고 물 한 모금 드시고 다음 이야기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어르신, 이제 숨을 한번 고르셨다면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휴대폰 안에 대문 하나를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런데요, 도둑은 항상 정문으로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을 노립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어르신들 마음을 가장 쉽게 흔드는 말, 바로 이것입니다. 택배. 어르신,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택배 하나도 안 시켰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 시켰는데 아들이나 며느리가 뭐 보냈을 수도 있지. 바로 이 틈을 놈들이 파고듭니다. 자, 상황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평범한 오후입니다.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립니다. 문자를 열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CJ 대한투운 주소가 불분명하여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주소를 수정해주세요. 어르신, 이 문장 딱히 이상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이고, 괜히 귀찮게 했네. 얼른 고쳐줘야지. 그리고 파란 글씨를 눌러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그 화면 정말 진짜처럼 생겼습니다. 택배회사 로고도 있고 주소 입력칸도 있고 전화번호 넣는 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아무 의심 없이 하나하나 적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어르신,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놈들은 주소를 고치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인생을 복사합니다. 그 정보로 태포폰을 만들고 카드를 만들고 다른 사기를 치는 데 씁니다. 어르신은 아무것도 훔쳐준 적이 없는데 이미 내 이름이 범죄에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택배 회사는 문자로 링크 보내서 주소 수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사님들은요, 성격 급합니다. 문자 안 보냅니다. 직접 전화합니다. 어머니, 여기인데 주소가 좀 다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주소 수정 링크 100% 가짜. 어르신, 만약 정말 궁금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에 있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그 아래 적힌 운송장 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만 복사해서 네이버에 직접 입력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나옵니다. 이게 어르신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택배 문자만 조심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요즘 놈들은 한 단계 더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불안을 던져줍니다. 어느 날 이런 문자가 옵니다. 98만 원 결제 완료, 본인 아니면 즉시 신고 요망. 어르신, 이 문자를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나는 쓴 적 없는데? 누가 내 카드로 썼나? 그래서 급한 마음에 문자에 적힌 번호를 눌러 전화를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위험합니다. 어르신은 경찰서에 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도 미리리가 떠있고 신호도 갑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이미 중간에서 가로채진 상태입니다. 이걸 전화 가로채기라고 합니다. 어르신의 휴대폰이 이 순간부터는 경찰로 가는 전화기가 아니라 사기꾼과 연결된 무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이름이 나와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은 그 휴대폰은 이미 오염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폰으로 확인 전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책상 위에 엎어두세요. 그리고 다른 전화기를 찾으십시오. 집 전화, 배우자 전화, 자녀 전화. 그 다른 전화기로 빅입이나 은행에 직접 거는 겁니다. 이게 형사들이 쓰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르신, 조금 귀찮죠? 하지만 수천만 원, 수억 원 지키는 일입니다. 이 정도 수고는 아깝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어르신은 이미 대부분의 문자 전화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눈을 가지신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요즘 가장 무서운 AI 목소리 사기, 즉 자식 흉내 전화를 어떻게 단번에 가려내는지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주세요. 어르신의 돈과 마음,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이제 숨을 한번 고르셨다면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휴대폰 안에 대문 하나를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런데요, 도둑은 항상 정문으로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을 노립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어르신들 마음을 가장 쉽게 흔드는 말 바로 이것입니다. 택배. 어르신,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택배 하나도 안 시켰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 시켰는데 아들이나 며느리가 뭐 보냈을 수도 있지. 바로 이 틈을 놈들이 파고듭니다. 자, 상황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평범한 오후입니다.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립니다. 문자를 열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주소가 불분명하여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주소를 수정해 주세요. 어르신, 이 문장 딱히 이상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이고, 괜히 귀찮게 했네. 얼른 고쳐줘야지. 그리고 파란 글씨를 눌러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그 화면 정말 진짜처럼 생겼습니다. 택배 회사 로고도 있고 주소 입력 칸도 있고 전화번호 넣는 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아무 의심 없이 하나하나 적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어르신,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놈들은 주소를 고치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인생을 복사합니다. 그 정보로 대포폰을 만들고 카드를 만들고 다른 사기를 치는 데 씁니다. 어르신은 아무것도 훔쳐준 적이 없는데 이미 내 이름이 범죄에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택배 회사는 문자로 링크 보내서 주소 수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사님들은요, 성격 급합니다. 문자 안 보냅니다. 직접 전화합니다. 어머니, 여기인데 주소가 좀 다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주소 수정 링크 꾸로 100% 가짜 어르신. 만약 정말 궁금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에 있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그 아래 적힌 운송장 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만 복사해서 네이버에 직접 입력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나옵니다. 이게 어르신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택배 문자만 조심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요즘 놈들은 한 단계 더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불안을 던져줍니다. 어느 날 이런 문자가 옵니다. 55카드 98만원 결제 완료. 본인 아니면 즉시 신고 요망. 어르신, 이 문자를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나는 쓴 적 없는데? 누가 내 카드로 썼나? 그래서 급한 마음에 문자에 적힌 번호를 눌러 전화를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위험합니다. 어르신은 경찰서에 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도 212가 떠 있고 신호도 갑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이미 중간에서 가로채진 상태입니다. 이걸 전화 가로채기라고 합니다. 어르신의 휴대폰이 이 순간부터는 경찰로 가는 전화기가 아니라 사기꾼과 연결된 무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이름이 나와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은 그 휴대폰은 이미 오염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폰으로 확인 전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책상 위에 엎어두세요. 그리고 다른 전화기를 찾으십시오. 집 전화, 배우자 전화, 자녀 전화. 그 다른 전화기로 일기비나 은행에 직접 거는 겁니다. 이게 형사들이 쓰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르신, 조금 귀찮죠? 하지만 수천만 원, 수억 원 지키는 일입니다. 이 정도 수고는 아깝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어르신은 이미 대부분의 문자 전화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눈을 가지신 겁니다. 다음 파트에선 요즘 가장 무서운 AI 목소리 사기, 즉 자식 흉내 전화를 어떻게 단번에 가려내는지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주세요. 어르신의 돈과 마음,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에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람 마음을 흔드는 사기, 문자와 전화, 자식 목소리까지 막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급할 때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가장 급해지는 순간 바로 이때입니다. 밖에 나와 있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5%, 4%,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집에는 가야 하고 연락은 와야 하고 폰은 꺼질 것 같고 그때 눈앞에 공짜 충전선이 보입니다. 어르신, 그 순간 정말 반갑죠? 아이고 살았다. 그런데 제가 아들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선 아무 생각 없이 꽂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충전선은 반쪽짜리가 아닙니다. 전기만 주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도 같이 줍니다. 어르신이 그 선을 꽂는 순간 휴대폰 안에 있는 사진, 연락처, 문자, 앱 정보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프로그램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 그리고 전기 콘센트, 벽에 있는 돼지코 구멍에 직접 꽂는 거.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요,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 되진 않죠. 정말 급할 때 어쩔 수 없이 남의 충전기를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르신을 지켜주는 비장의 설정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들어갔던 그 메뉴 기억나십니까? 설정,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타 보안 설정, 거기까지 다시 들어가 보세요. 천천히요. 그 안을 잘 보시면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잠금 상태에서 USB 연결 차단. 이 문구 정확히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화면이 꺼져 있고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충전기를 꽂아도 전기만 들어오고 데이터 킬은 닫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어르신, 이 옆에 있는 스위치를 보세요. 만약 회색이라면 눌러서 파란색으로 켜주십시오. 이건 꺼두는 게 아니라 켜야 안전한 설정입니다. 이걸 켜두면 밖에서 공용 충전기를 꽂아도 화면만 꺼져 있으면 해커들이 아무 짓도 못합니다. 도둑이 문 앞까지 와도 열쇠가 안 맞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어르신, 이 설정 하나로 아까 처음 말씀드린 1초 만에 털린다는 그 상황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충전기까지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형사 양반, 그럼 공짜 와이파이는 써도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보기, 유튜브 보기 괜찮습니다. 하지만 은행 앱, 송금, 카드 결제 이때만큼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공짜 와이파이는 보안이 약해서 도둑들이 숨어있기 딱 좋습니다. 내 돈 보낼 때는 공짜 길 말고 내 전용도로 데이터를 쓰십시오. 어르신,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웬만한 사기꾼은 어르신 근처에도 못 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음, 정말 마지막으로 만약 이미 속았을 때, 이미 돈을 보냈거나 휴대폰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절대 해야 할 2가지 행동을 정리해드리고 이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주세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예방이 아니라 이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요, 앞에서 배운 걸 다 알고 있어도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돈을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 어르신, 만약 이런 방 좀 이 전화 끊고 나니까 가슴이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 순간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괜히 난리치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사기꾼들은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그놈들 편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딱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의심되는 순간 그건 이미 비상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딱 2가지만 몸에 새기세요. 첫 번째입니다. 본인 계좌 일괄지 지급 정지. 어디 은행인지 따질 필요 없습니다. 국민은행이든 농협이든 우체국이든 아무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 전부 정지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범인이 돈을 빼려고 해도 길이 막힙니다. 이미 다른 은행 계좌인데요. 이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은행들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 군데만 막아도 연쇄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르신, 이건 망설일 일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였으면 나중에 풀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안 막으면 다시는 못 막습니다. 2번째입니다. 시티즌 코난, 이건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시티즌 코난 검색해서 설치하세요. 이 앱은 경찰청에서 만든 겁니다. 광고도 없고 돈도 안 듭니다. 휴대폰 안에 숨어있는 악성 앱을 찾아내서 이거 위험합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어르신이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못 보는 걸 이 앱은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검사 한번 눌러두면 마음이 조금 놓이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고가 났을 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정말 많은 걸 배우셨습니다. 문자 사기, 전화 사기, AI 목소리, 택배 문자, 공짜 충전기, 공짜 와이파이. 솔직히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어르신들이 느리거나 둔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이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이거 좀 해줘 부탁 안 하고 스스로 내 돈, 내 정보를 지킬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안에 직접 해보십시오. 출처 알 수 없는 앱 껐는지 확인해보기, USB 연결 차단 켜보기, 가족 암호 정해보기. 딱 하나만 해도 어르신은 이미 어제보다 훨씬 안전해지신 겁니다. 어르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방송 노년 건강 라디오는 앞으로도 어르신 옆에서 천천히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밥 잘 챙겨 드시고 몸 따뜻하게 하시고 마음 너무 졸이지 마십시오. 어르신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라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급하게 듣지 마시고 라디오를 켜놓은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끝은 겁주거나 불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음을 놓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르신, 사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무서워졌지? 옛날엔 사람 믿고 살아도 됐는데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이런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절대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착해서입니다. 가족을 걱정하고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일은 그 마음을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배운 것뿐입니다. 어르신,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는 이미 알 만큼 안다. 나는 이미 대비할 만큼 대비했다. 문자가 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전화가 와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충전기를 꽂을 때도 잠깐 멈추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르신은 이제 사기꾼들의 쉬운 표적이 아닙니다. 놈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천천히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급하지 않고 확인하고 혼자 결정하지 않는 사람. 오늘 어르신은 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 자식들한테 괜히 미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몰라서, 내가 늙어서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르신은 몰랐던 게 아니라 알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심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혼자만 가슴에 담아두지 마시고 주변 어르신 한 분에게라도 살짝 전해주세요. 요즘 문자 조심해. 공짜 충전기 함부로 쓰지 마. 이런 라디오가 있더라.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어르신은 자기 삶을 스스로 지킬 줄 아는 분입니다. 노년 건강 라디오는 앞으로도 조용히 차분하게 어르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어르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편안하길 바라며 이만 마이크를 내려놓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십시오.